자, 첫 시간이고요. 오늘은 교과목 소개를 하고, 교과목 소개 말고 한 가지 제가 방학 동안 했던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수업하고 좀 관련은 없지만 어차피 첫 시간이니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바 프로그래밍이고, 지금 C는 다 들었었죠. C 1, 2를 이수 못 하셨던 분 있어요? 솔직히 들어도 돼. C 아직 다 안 했어? C2 안 했어? C++를 들으셨던 분 없어? C++ 들은 사람 없어? 들었어요? 들었고, 나머지는 그러면 같이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C++하고? 아니면 찬욱처럼 재수가? 예. 자, 어쨌든 우리 학부 교육 과정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1학년 때 C를 2학기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C++를 배우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2학기 때 자바를 배우게 됩니다. 물론 자바를 굳이 C++ 배운 다음에 배울 이유는 없어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우리가 교육과정을 설계를 할 때 C를 1년 먼저 가르쳐야 되겠다는 게 핵심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C를 1년 배우고 나서는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C++다 라고 이제 많은 교수님들이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커리큘럼이 돼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를 듣기 위해서 이 수업에 들어왔는데 기본적으로는 프로그래밍을 해봤다, C는 배워봤다, 그 정도는 돼야 돼요. C도 잘 모른다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수업은 진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하나도 못하는 사람한테 처음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리키듯이 이 수업을 진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수업은 최소 C를 1년 동안 배워서 프로그래밍이 뭔지, 포문이 뭔지, 뭐 함수가 뭔지는 대략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들을 수 있는 수업이다. 내가 물론 여러 번 그런 것들도 설명을 하지만 제가 이렇게 가정하는 것은 그걸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물론 C++까지 들었으면 제가 수업에서 자바는 이런 측면에서 C++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비교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뭐 C++를 안 배웠거나 같이 병행하고 있으면 그냥 참고적으로 들어도 돼요. 그게 이렇게 핵심적으로 자바를 배우는데 꼭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아닌데, 혹시 C++를 먼저 배웠던 분들은 비교가 되니까 이해하는데 또 좀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 수업에서는 이제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컴퓨터공학부에서는 2학년 때까지 총 4가지 언어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C, C++, 자바, 그 다음에 파이썬. 물론 파이썬은 선택사항이라 안 드실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들으세요. 파이썬 되게 중요한 언어니까. 그리고 자바는 이제 C만 배웠던 분들은 C는 이제 구조화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래요. C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하는 것을 Structured Programming이라고 해서 함수들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뭘 하고 싶다, 프로그램으로 짜고 싶다, 그럼 이 프로그램 전체를 함수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몇 개의 함수로 어떤 함수를 구성할 것인가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옛날 초창기에는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짰지만, 지금은 우리가 작성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또
프로그램에서 다뤄야 되는 데이터들이 대단히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조화된 프로그램만 가지고는 프로그래밍 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객체지향이라는 거예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그래서 C++를 들으셨던 분은 이제 객체지향이 뭔지는 알죠. 그래서 객체지향이 나온 것이고, 구조화 C는 언제 나왔어요? C가 처음 언제 만들어졌죠? 7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어요. 제가 태어나고 조금 지나서 제가 거의 50 됐는데 그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C++는 한 90년대 가까이 와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막 만들어지고 인기가 얻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객체지향이라는 개념도 나온 지가 꽤 돼 있어요. 그렇지만 보시는 것처럼 구조화된 프로그램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그거 말고 뭐 다른 패러다임이 별로 없어요. 우리 프로그래밍 세계에서는 구조화된 프로그래밍 뭐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파이썬, 뭐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은 좀 방식은 달라도 걔도 어차피 객체지향을 지원하거나 구조화된 프로그램, 함수 프로그램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바는 순수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순수. 왜 순수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냐? C++는 만들어질 때 C를 다 아우르고, C는 C++에 다 돼야 돼. 그리고 추가적으로 거기다 뭐가 돼야 돼요? 객체지향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언어가 C++예요. 그러니까 C++는 C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는 객체지향적으로 프로그램 안 해도 돼. C처럼 프로그램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자바는 그렇게는 안 돼요. 그냥 객체지향적 프로그래밍밖에 없어요. 근데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프로그램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객체지향적으로 모델링 하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모든 요소를 객체지향적으로 모델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여러분들은 인터랙션이 없어. 그치? 객체지향적으로 모델링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인 함수. 사인 함수는 객체지향으로 모델링 할 이유가 전혀 필요 없는 함수예요. 예를 들면 문자 하나를 줘서 이 문자가 소문자인지 대문자인지 구분하는 기능이 필요해. 그러면 C에서는 어떻게 했을 거예요? 함수를 하나 만들었겠죠? 뭐 is upper, 뭐 is lower, 뭐 이런 걸로 만들었겠죠? 그럼 자바에서는 클래스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상한 거예요, 그것도. 클래스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는 함수예요. 왜? 옛날에 뭘 했는지 어떤 상태를 기억해야 그걸 짤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만 있으면 짤 수 있어요. 주어진 인자만 가지고 다 어떤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객체지향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는 순수 객체지향 언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요소를 객체지향적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예요. C++에서도 또 파이썬에서도 뭐에서도 객체지향을 지원하긴 하지만 객체지향을 지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려는 프로그램의 모든 요소를 객체지향적으로 할 수 없어요.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는 객체지향, 이 자바 언어를 배우고 자바 언어를 배우는데, 그래도 지금까지의 C++이나 C의 수업과 다른 점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좀 더 중점적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프로그램 할 줄 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프로그램 할 줄 아는데 객체지향적으로는 잘 못한다. 객체지향이 뭐냐? C++를 배웠어도 객체지향적으로 이렇게 자세히 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강의하시는 분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C++을 우리가 배우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언어들을 강의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Early Object 방식이 있고 Late Object 방식으로 강의하는 방법이 있어요. Late Object는 C++를 강의할 때 객체지향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 안 해. 초반에는. 초반에는 그냥 C++의 기본적인 문법, 뭐 변수 선언하는 방법, 함수 정의하는 방법, 포인터 뭐 이런 거 쭉 설명하고 중간고사 이후부터 클래스, 객체 뭐 이런 거 소개하는 게 무슨 방식? Late Object 방식이에요. 근데 저는 이 수업에서 어떻게 하냐? Early Object 방식을 써요. 그러니까 수업 초반부터 클래스와 오브젝트 개념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게 뭐 더 어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편해요. 왜? 자바는 객체들밖에 원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배우는 게 더 좋습니다. 특히 만약에 정상적으로 지금 이게 역학기 코스라 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C만 들었어도 도전할 수 있어요. C++과 자바를 동시에 들으면서 머리는 되게 혼란스러울 거예요. 저도 이번 학기에 오랜만에 C++하고 자바를 동시에 강의하는데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요. 아, 이놈이 자바일 건가? 아, 이게 C++인가? 헷갈려. 네.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처음 배우다 보면 이게 자바인가? 이게 C++인가? 이게 배운 내용이 이게 자바에 해당되는 건가? C++에 해당되는 건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와서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첫 번째 배워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이죠. 익혀야 되는 게. 우선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게 될 거예요.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 근데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안다는 것은 그 프로그래밍의 문법을 아는 거예요. 문법. 근데 문법이 원래 복잡하나요?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은 그렇게 원래 복잡 안 해요. C에서 C의 문법을 몰라서 프로그램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알고리즘을 잘 생각 못해서 못자는 거지 문법을 몰라서 못자는 건 아니에요. 프린트프를 어떻게 쓸지 모른다. 그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포문을 어떻게 쓸 줄 아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포문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모르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는 제일 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이번 학기에서는 객체지향이 뭔지를 개념을 좀 확고히 하는 객체지향이란 이런 거구나.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접하게 된 언어가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4가지 언어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많은 언어를 배워야 되겠고 또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면 자바가 사라지고 또 다른 언어가 생겨날 수도 있어요. 제 학교 다닐 때는 자바가 없었습니다. 저는 자바를 학부에서 배운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자바를 가르쳐야 된다고 하길래 공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은 자바가 제일 좋아해요. 제 자바 언어를 제가 알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객체 프로그램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고 항상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면서 익혀야 되는 게 결국은 이런 걸 가지고 뭘 해야 돼요? 프로그램 짜야 되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해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고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리트 코드에 있는 문제들도 같이 좀 풀어보고 프로젝트도 좀 같이 해보면서 숙제도 좀 하면서 이제 할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 딸이 지금 중학생인데 걔 보면 되게 그래요. 학원을 안 가면 공부를 안 하더라고. 뭐 공부 좀 해라 혼자. 그러면 학원을 보내달래요. 국어 해라. 학원 보내달래. 예. 대학교 가서도 그럴 것 같아서. 응?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있더라고요. C 잘 모른다고 방학 때 C 학원 가고. 이제 대학교 때 돼서는 그렇게 되면 안 돼. 교수님이 가르치는데 학원에서 그걸 더 잘 가르칠 거다. 그건 아닐 것 같고. 물론 인터넷에 수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좋은 자료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숙제를 많이 안 내드려. 숙제를 많이 안 낸다고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프로그램 안 짜면 여러분 손해야. 그리고 나중에 날 욕하면 안 돼. 그럼 숙제를 많이 내줄까? 그것도 싫어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뭘 안 내고 내가 적게 낸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것만 해야지. 응? 밥을 요만큼 차려주면 그것만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응. 그거를 막 섞고 막 응? 새로운 걸 갖다가 이제 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야 되겠고요. 자바 혹시 요 사이트 아세요? TOB라는 사이트. 이 TOB는 매달 프로그래밍 순위를 이렇게 발표해 주는 사이트예요. 프로그래밍 순위를. 그래서 보시면 지금 날짜가 이상하네. 근데 며칠 전에 어제 내가 가서 한 건데요. 자바가 1등이에요. 1등. 그러니까 대중적인 인기, 사용하는 거 전반적인 개념에서 자바가 1등이에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면 거의 1등을 유지하고 있어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이 재미난 게 C가 요즘 또 다시 이놈의 C 없어져야 되는데. 근데 왜 C가 저러냐면은 사회에 나가면 예전에 어떤 C로 된 코드는 계속 그 코드로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새로 처음부터 다시 안 짜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어떤 프로그램 짠 거는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또 C가 또 인베이드 쪽에서 또 많이 쓰일 텐데 차라리 C 쓰려면 C++를 써도 큰 차이가 없을 텐데 그래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요거는 IEEE에서 매겨진 순위인데 요 순위는 1년에 한 번 발표돼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발표되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 이렇게 클릭을 이제 여기 보시면 트렌드, 잡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잡을 누르고 네 가지 종류를 다 선택하면은 1위가 뭐예요? 자바예요. 그럼 뭐냐면은 이렇게 공고 나가는 거 있잖아요. 사람 뽑는 프로그램 뽑을 때 밑에다가 자바 능력자, 자바 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 게 뭐야? 제일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바가 잡 찾는 데서 제일 1위. 그리고 이제 웹에서는 자바가 2위고 1위가 뭐예요? 파이썬이 1위예요, 지금은. 근데 이게 미국 사회라 조금 또 우리나라랑 환경이 또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인기 있는 언어, 우리나라는 PHP 많이 씁니다. 옛날부터. PHP, MySQL하고 아파치 세 개를 그냥 짬뽕 시켜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 또 C# 같은 것도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고 뭘 좀 느껴야 되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졸업할 때쯤 되면 내가 어떤 분야로 취업하고 싶다. 내가 웹 분야로 가고 싶다. 웹에서도 내가 어떤 백핸드 쪽으로 잘하는 사람을 할 건가? 프론트핸드. 나는 풀스택 프로그래머가 되겠다. 뭐 꿈도 크죠. 근데 어떻게 되건 그런 분야에 따라서는 내가 좀 더 중점적으로 다뤄야 되는 언어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3, 4학년 때는 스스로 골라서 거기서 잘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따라 C++이나 자바는 잘하고 거기에 그 말고는 이제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 뭐 내가 어떤 게임 쪽으로 하고 싶다. 그럼 언릴 엔진 같은 걸 좀 만져야 될 수도 있고 뭐 웹 쪽으로 가면은 jQuery, 뭐 AngularJS 등 수업 시간에 강의 안 해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익혀서 좀 배우고 써보고 회사 가보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보고 싶은 회사가 있다. 그럼 그 회사에 방문해서 그 회사의 그 사람 채용하는 걸 보면서 어떤 언어를 잘하는 사람 뽑는지를 보시면 좋아요. 아, 요 회사는 요 자바를 하는 사람 뽑는 거구나. 자바스크립트를 잘하는 사람 뽑는 거구나. 뭐 이런 등등. 그래서 분야에 따라서 여러분들 익혀야 될 언어들이 많이 있죠. 근데 대부분 요즘은 환경이 인베이디드 웹, 요 두 쪽에서 되는 것 같아요. 모든 프로그램이 다 웹, 브라우저에 다 돌아가잖아요. 아니면 모바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기가 길어져서 어쨌든 예전에 이제 구조화는 함수, 어떤 프로그램 짜면은 기능, 무슨 기능이 필요하냐? 그럼 그 기능을 하는 뭘 만들어야 돼?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객체지향에서는 기능부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객체지향에서는 그 프로그램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뭔지부터 생각을 해요. 어떤 데이터들을 내가 다뤄야 되냐? 그럼 그 데이터들을 어떤 객체로 모델링 할 것이고, 그 객체를 모델링 했을 때, 그럼 그 객체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되냐에 따라서 그 클래스에 정의가 돼야 되는 함수가 결정이 되겠죠. 학생이라는 게 필요하면 학생이라는 클래스에는 어떤 함수들을 내가 만들어줘야 되냐? 뭐 그런 것들을 위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수업은 얼리 오브젝트 방식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강의의 특징은 지금까지 C++를 혹시 들어줬던 사람은 우리는 지금까지 프로그래밍들이 다 무슨 프로그램이었어요? 콘솔 기반으로 했었죠. 근데 이 수업에서는 자바는 좀 편리해서 콘솔 기반도 하지만 GUI 라이브를 써서 GUI 기반의 프로그램도 합니다. GUI 기반이라는 게 이게 창 띄우고 메뉴 만들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요. 그리고 요번 여름방학 때 제가 좀 시간이 남아서 교재를 좀 썼어요. 그래서 교재를 써서 뭐 책으로 출간한 건 아니고 공짜로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PDF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PDF로 올라가는데 죄송하게도 제가 방학 때 나름 열심히 했는데 5번째 노트까지밖에는 교재를 못 썼어요. 그래서 좀 더 쓸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요 5장까지예요. 5장까지니까 5장까지는 제가 직접 쓴 교재가 있다. 그것도 다운받아서 보시면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끼고 있는데 지금 처음 이렇게 해보는데 이게 강의를 녹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엔 다른 걸 써서 녹화를 했는데 오늘은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 테스트 해보고 잘 되면 다음 시간부터는 녹화를 해서 이제 이 화면이 나가고 이 화면이 나가면서 내가 이렇게 바꾸면 이제 바뀔 거고 목소리는 제 목소리 좀 듣기 쉽겠지만 원하시는 분은 복습할 때 유튜브에 들어가면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트코드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알 수 있고 이 사이트를 많이 활용을 해요. 제가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도 앞으로 공부할 때 저는 제일 좋아하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리트코드 사이트를 좀 많이 활용해 주시고 여기가 우리 교내 프로그램 경시대 사이트인데 이제 나중에 시험 볼 때 요 사이트에서 실습 시험은 요 사이트에서 프로그램 경시대 문제 형태로 시험을 보니까 그것도 좀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학번 이사 와서 제가 239호에 있고요. 여기 2층이에요. 그래서 239호고 제 메일 있습니다. 요 이제 파워포인트 자료 교재들은 다 어디에 있냐면 EL 가면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다운 받으시면 될 거고
요 교재는 뭐 저는 교재를 하나 제가 쓰고 있지만 교재를 하나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구입해서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교수가 하는 얘기랑 교재에서 하는 얘기가 조금 설명이 다를 수가 있고, 보면서 수업 시간에 이해 안 됐던 부분은 찾아봐야 될 게 있잖아요. 물론 인터넷에 찾아볼 수 있지만 교재 하나를 가지고 교재를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교재는 항상 지금은 자바가 버전이 9까지 나왔어요. 근데 죄송하게도 제가 9는 요번 학기에 강의를 안 합니다. 저도 모르겠어 아직. 그래서 8까지를 강의하는데 국내 서적 중에 또 8까지도 제대로 다룬 책들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 교재를 하나 선택하더라도 자바 8까지 지원을 하고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잘 설명하고 있는 교재를 하나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본 것 중에 하나가 이 책이고요. 뭐 서적은 많으니까 제가 이 책을 가지고 뭐 다른 수업처럼 이 교재를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자바 강의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어떤 스케줄대로 쭉 강의를 하고 있고, PPT가 있고, 요번에는 5장까지는 제가 또 교재를 만들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평가는 출석, 실습. 근데 출석을 거의 안 불러요, 전. 출석을 안 불러요. 출석을 안 부르면 안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성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출석을 부르니까 수업을 들어오고, 출석을 안 부르면 수업 안 들어오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빨리 와라. 너 왜 자니? 막 이거는 자고 싶으면 자요. 코만 골지 마. 근데 여기 들어와서 잘 리는 없죠. 그렇죠? 집에서 자는 게 편하지. 기숙사 가서 자야지.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수술하려는 의지를 갖고 수업 시간에 들어오세요. 뭔가 교수가 억지로 이렇게 깨우고 뭐 출석을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리고 조금 수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문제 제기도 해주시고 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출석 있긴 있는데 거의 출석을 안 불러요. 근데 제가 오늘도 불렀지만 초반에 부르는데 그걸 출석 체크하려고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름을 좀 익히려고 초반에 몇 번 부를 거예요. 중간 기말 실습 시험, 요 세 가지가 핵심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실습 과제가 있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큰 학기 과제가 있어요. 그게 비중이 조금 높을 겁니다. CNC 플러스 하는데 최소 저는 아까 저기 C2도 못 떴던 학생 있는데 조금 불안하고, 그 정도 아니고 C만 해서 내가 어느 정도 프로그래밍을 C 갖고 1에서 C까지 더 할 줄 안다. 그 정도면은 요번 학기부터 열심히 하면 같이 따라올 수는 있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들어올 때 뭐 교재는 따로 없지만 강의 노트를 좀 제 PPT를 뽑아 갖고 와서 이제 제가 강의하면 거기다 메모도 좀 하고 프로그램 같이 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강의 노트는 이제 PPT는 제가 이제 드리는 PPT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이 챕터에 내용들이 들어가 있겠죠. 근데 그 내용 앞에는 지난 챕터의 요약이 들어가 있고, 그거는 제가 설명을 안 합니다. 수업 시간에.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부록도 있는데 이거는 내가 PPT를 계속 매년 업그레이드 하다가 버리려고 하다가 그냥 뒤로 뺀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보면 참고할 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버리기 아까운 거. 근데 부록은 또 강의 안 하는 부분이에요. 그 숙제도 여기에 써놓은 걸 할 수도 있고
딴 걸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수업을 이제 처음 듣는 학생들이 많을 테니까 조금 이 책을 고르는 방법을 좀 한번 설명을 드리면, 프로그래밍 언어와 관련해서 꼭 자바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언어를 익히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 옛날 방식은 책을 하나 사서 공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소개된 여기에 소개된 요런 A 자바 비기너 가이드, 빅 자바, 자바 하우 투 뭐 이런 책들은 교재를 목표로 만들어진 책들이에요. 교재를 목표로 만들어진 책들은 여러분들이 혼자 보면서 한 언어를 익히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언어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요런 책을 하나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는 거지. 그치? 그런 책이고, 그 다음에 코어 자반이 레퍼런스라고 하는 책들이 있어요. 이건 무지 두꺼워. 이런 책은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책이 아니야. 이건 어떤 책이에요? 옛날 영어사전처럼 책상에 꽂아놓고 필요할 때 부분을 찾아서 보는 책이에요. 근데 이런 책은 요즘은 잘 안 쓰겠지. 인터넷에서 찾지. 이 두꺼운 책. 근데 두꺼운 책을 이렇게 내 책상에 꽂아놓으면 그게 멋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레퍼런스 같은 책들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구분해 줄 수, 이 책은 교재 형태이구나. 요거는 너무 자세히 써 있어서 내가 이제 교재 형태로, 이렇게 교재 형태는 그림도 많고 예제도 많은데, 얘네들은 예제도 조금 이게 있지만 설명이 되게 복잡하게 자세히 되어 있어요. 요 밑에 거는 이제 딴 거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떤 언어를 이렇게 나름대로 잘해. 나름대로 이제 자바를 좀 하는 것 같아. 근데 더 잘하고 싶어. 그러면 그 더 잘하게끔 해줄 수 있는 고급 책들이 있어요. 고급.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방학 때 공부해 주시면 좋죠. 저 용어로 시작되는 책들은 그런 책들이요. 이펙티브 자바, 이펙티브 C++, 뭐 모던 이펙티브 C++,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은 C++를 모르는데 보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언어를 익히고 나서는 그 언어를 좀 더 효과적으로 프로그램하는 방법,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의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사서 내가 또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객체지향적인 거, 패턴이라든지 이런 클린 코드를 어떻게 하면은 좀 깔끔하게 강건하게 짜냐,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책은 꼭 자바만 해당되는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런 책들도 이제 프로그래밍을 조금 익히고 나면 이제 이런 책들은 심심삼을 읽어보시면 프로그램이 이런 거구나, 프로그램 이렇게 짜는 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이런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주석이 하나도 없는 프로그램이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석이 없어도 내가 그 코드를 이해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이 짠 코드를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면 그 코드가 가장 좋은 코드다. 주석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주석은 꼭 필요할 때만 달아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을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할 때 제가 드리는 또 좀 수업 시간에 시도해보고 싶은 게 요 두 가지인데, 페어 프로그래밍. 둘이 2인이 한 조가 돼서 프로그래밍을 짜는 거예요. 2인이 한 조가 돼서. 그래서 작년인가 내가 카카오에 있는 친구, 여러분 선배를 불러서 특강을 했는데, 카카오에서도 페어 프로그래밍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를 개발할 때 늘 둘이서 똑같은 거를 같이 앉아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휴가 가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페어 프로그래밍은 중요한 거는 한 사람 무지 잘하고 한 사람 무지 못해. 그럼 둘이 같이 앉아서 짜. 그럼 뭐 효과 있겠어요? 티칭이 되는 거야. 그럼 아니야. 비슷한 수준의 두 명이
서로 욕하면서 짜야지 이게 페어 프로그래밍이 잘 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이제 배울 수 있는 서로 의사소통이 되면서 서로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못하는 사람끼리 서로 알려주면서 서로 보통 30 동안 짜다가 야 너 나와 내가 짤게 이제 아니면 30 동안 막 짜면서도 옆에서 꿍시렁 되는 거야. 아 그거가 아니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근데 이런 과정에서는 뭘 보게 되냐면은 다른 사람이 짜는 코드를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코드를 읽게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는 코드를 읽을 수 있어야 돼. 내가 짠 코드 말고 다른 사람이 짠 코드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인터넷 가면 수많은 코드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읽고 이해하고 내가 필요할 때 내 코드에 넣어서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회사 가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겠어요? 구글링 해가지고 찾아서 그거를 약간 모디파이 해서 내 시스템에 넣어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면 다른 사람이 짠 코드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읽을 줄 알아야 돼. 그게 코드 리뷰예요. 코드 리뷰.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숙제를 내줬다. 페어 프로그램이네. 그럼 저 친구 보고 뺏겨야지.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페어 프로그램 해도 좋은데 처음에는 숙제 같은 경우에는 혼자 좀 시도를 해보셔야 돼. 시도를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옆 사람 거랑 하면은 내 고유 생각이 없어지고 저 사람의 아이디어만 내 머릿속에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하든 못하든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내가 내 나름대로는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나 잘 안 되니까 너도 해봤니? 나 해봤어. 그럼 둘이 그 다음에 모여서 서로 코드를 공유하면서 공부해보면서 짜보면 돼요. 그렇게 짜더라도 똑같은 코드가 안 나와요. 억지로 바꾸려고 그러지 않아도.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테스트 드리븐 프로그래밍은 코드를 짤 때 그 기능을 먼저 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검사할 수 있는 코드를 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능을 어떻게 검사할 것인가를 알아내면 안다는 것은 대단히 그 기능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다는 거예요. 간단한 예로. 간단한 예로. 절대치, ABS. 마이너스면 플러스 짜는 코드 있어요. 그러면 그 함수 하나만 짜면 되겠죠. 그러면 그 함수가 C든 자바든 int abs int n 뭐 이렇게 이게 선언이라고 칩시다. 그렇죠? 그러면은 얘를 짜는 게 아니라 얘를 테스트하려면 뭘 넣어봐서 뭘 받아봐야 될까? 그거를 먼저 생각하고 그거를 먼저 짜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경우에는 뭐만 해보면 될까? 테스트를 뭘로 해보면 될까? 폼은 랜덤. 야, 넘어갔다. 또 다른 사람. 요게 뭐예요? 인자죠. 그럼 이 인자가 있으면 인자에 뭐가 있어요? 범위가 있겠죠. int n이라고 하는 건 가질 수 있는 값이 제한적이잖아요. 모든 정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int n이니까 자바든 C든 마이너스 얼마부터 플러스 얼마까지 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플러스는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돼? 상관없지. 상관없죠? 0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마이너스는 들어가면
플러스가 나와야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1 넣었더니 1 나왔다. 오, 우리 다 되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뭘 해봐야 되나? 모든 걸 랜덤으로 해봐? 여기서는 뭘 따져봐야 되냐면 제일 큰 값. 요거에 대한 플러스가 있나? 있어요, 없어? 없어요. 그런 거를 생각해 내는 게 뭐예요? 테스트 드리븐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이 안에 어떻게 짜? 뭐 예를 들면 최대 마이너스 점수가 들어오면 뭐 예외를 처리한다든지 뭘 해야 되겠지. 값을 줄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128에서 127이다. 마이너스 128 넣었는데 118 주면 줄 수가 없어. 오버플로 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를 짜야 되면 이 함수가 뭘 해야 되는 거냐? 음수가 들어오면 양수를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음수가 들어왔을 때 양수를 줘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테스트 해볼까? 뭘 갖고 테스트 해볼까? 이거를 잘 못 테스트하면 프로 경시대 가서 다 떨어지죠. 나 맞는데 근데 뭘 안 해놓은 거야? 얘를 처리 안 해놓은 거지, 그치? 응? 얘를 처리 안 하면 이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이 랜덤이 돌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이 랜덤으로 돌렸을 때 얘는 빼먹을 수 있어. 이걸 한 50개 돌렸는데 값이 맞게 나와. 그럼 이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아닐 수 있죠? 예. 이것도 좋은 방법, 랜덤으로 하는 것도 방법인데 그 랜덤으로 하더라도 이 범위를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고 나서 이건 랜덤으로 몇 개 테스트해서 그 랜덤으로 된 게 다 되면 막는구나 라고 돼야 되는 거지. 항상 뭐든지 우리가 테스트할 때 랜덤으로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도 TDD라고 하는데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은 참 좋은 세상이 살아요. 그 얘기를 또 조금 이따 할 건데, 무크이라고 강좌. 그러니까 인터넷 가면 인터넷 온라인 강좌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묵은 매시브 온라인, 오픈 온라인 코스예요. 그래서 미국 유명 대학들이 온라인 강좌들을 다 올려놔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들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뭘까? 영어로 돼 있어. 근데 영어로 된 거 들어도 자바 영어로 된 거 들어봤자 거기서 하는 영어들이 그렇게 난해하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모르겠어요. 영어 능력인데 그러면서 영어 공부도 할 수도 있고 뭐 K무크도 있고 또 유튜브를 뒤져봐도 강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무슨 스쿨이더라? 많이 있어요.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인터넷 강좌들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런 사이트들 많죠.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요 사이트를 수업 시간에 활용할 거고 이거 말고도 많죠. 뭐 백준이라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쓰시면 되고 또 종류도 있고 이 자바 게임도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지금은 아마 한두 문제도 못 맞힐 건데 나중 되면 그래서 학습 자료가 워낙 많이 있다. 그만큼 우리는 공부하기 편한 시대다. 옛날에 저 공부할 때는 힘들었어요. 자료가 없어서. 번역서는 정말 없고 그랬습니다. 이거 안 바꿨네. 테트리스가 아닌데. 어쨌든 여기까지가 예외 기초까지가 객체지향 자바 객체지향 관련된 기초적인 얘기를 설명드리고 하나 두 번 요 세 개 데이터 타입 조건 한 번만 배열 요거는 객체지향과 좀 관련이 없는 내용 요거를 했다가 다시 고급 내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객체지향이 뭐다라는 기초적인 자바 내용을 다루고 그 다음에 그 자바에서도 있을죠. 데이터 타입이나 조건문이나 폼은 뭐 이거 금방 나가요. 이거는 배열 열거형 요거 설명드리고 나머지 이렇게 간다. 그리고
요건데. 우리가 만들 학기 프로젝트는 포켓몬 팡. 애니팡 있죠? 근데 애니팡인데, 여기 나오는 애들은 포켓몬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저랑 같이 개인적으로 다 만들 거예요. 제가 때 되면 딱 드리면 뭐뭐 완성하세요. 그럼 뭘 완성하면은 한 가지 기능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드리면 거기서 또 추가하시면, 그래서 한 학기 끝나면은 실제 돌아가는 포켓몬팡을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되게 간단한 게임이에요. 요 전에는 테트리스를 했었고, 지난 학기부터 하는데, 또 지난 학기 한다니까 또 선배 찾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래밍이 무슨 프로그램? GUI 프로그래밍이고, 자바 FX 라이브러리를 써요. 자바 FX. 그리고 집에다가 이제 프로그래밍 하시려면, 집에는 노트북 갖고 오셨네. 그래서 집에다가는 윈도우를 쓰시면 이제 JDK를 설치하시고요. JDK 설치하는데 자바 8 설치하세요. 9 설치해도 될 게 갈 것 같은데, 하여튼 자바 8 최신 거 설치하고 나서 이클립스를 설치하세요. 이클립스를 설치하면 이제 자바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블루제이를 써서 시연할 거고, 수업 시간에는 맥을 쓸 겁니다. 맥. 그래서 지금 맥을 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키면 얘가 멀티 부팅 되는데, 윈도우로 부팅하지 마시고 맥으로 부팅하세요. 맥으로 부팅할 때는 여기 옵션 키를 부팅할 때 누르고 있으면 나와요. 그러면 맥을 선택하세요. 맥에서 수업 시간에 실습합니다. 저도 맥 쓰고, 맥. 혹시 집에 맥 있으면 맥에서 그냥 해도 되고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저는 맥에서 하는데 제가 이렇게 했던 코드들을 올리면은 윈도우로 가져가면 한글이 깨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거기 가면 인코딩을 여러분도 UTF-8로 바꾸시면 돼요. 그것도 제 방법을 천천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요 뒤에 가면 이클립스 사용법이 있는데, 네온인데 지금은 이거보다 버전 앞이었어요. 옥시전이라고 최신 버전이 이클립스가 돼 있고, 내가 여기 이렇게 돼 있고, 보통 프로그램 짤 때 어떻게 하냐면 자바 프로젝트, 우리가 예전 C 할 때도 프로젝트 만들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만들면은 여기 보시면 요거 보세요. 1.8이라 돼 있죠. 그러니까 자바 8이 돼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JDK 설치하고 이클립스 자바용 설치했는데 자바 SE 1.8 여기가 안 나오면, 뭐 1.9면 상관없을 텐데 이게 안 나오면 잘못된 거예요. 여기 보면 나는 여기 아직까지 70점밖에 아니네요. 업데이트가 지금 현재 160 몇인데, 뭐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어쨌든 프로젝트 이름을 이렇게 되면 여기에 그 만든 프로젝트가 하나 생겨요. 그러면 여기에 소스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바는 객체지향 언어에서 뭐든지 만들 때 함수를 하나 못 만들어요. 함수를 만들래도 뭐부터 만들어야 돼요? 클래스를 만들어야 돼요. 클래스를. 근데 이렇게 클래스를 만든다고 해서 그게 객체지향적인 클래스는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고 테스트라는 이름의 클래스고, 여기다가 메인을 포함하면
이런 게 돼요. 클래스, 메인. 테스트라는 클래스에 메인이라는 함수가 있는 겁니다. 메인은 테스트 것과 메인은 뭐예요? C에서 메인은 뭐죠? 출발점이죠.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처음 실행되는 함수가 뭐예요? 메인이죠. 자바에서도 메인입니다. 자바는 문법을 다 어디서 갖고 왔을까? 새로 자기들이 안 만들었어. C++에서 그냥 차용했어요. 약간만 바꾸고. 그래서 다 똑같아. 인트는 인트 뭐 똑같아요. 몇 개 좀 다른데 거의 대부분 C++ 문법을 그대로 쓰고 있다. 여기 보시면 이 문법적으로 좀 어색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요 기호는 뭘까? 배열할 때. 그렇죠? 배열. 인자가 몇 개야? 메인은 한 개. 한 개인데 스트링 배열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메인 내가 쳤어요? 안 쳤어요. 여러분들 칠 일 없어. 그냥 이클립스에서 메인 포함하면 딱 넣어줘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객체지향에서는 뭘 하고 싶어? 예를 들면 화면에 데이터를 출력하고 싶어요. C에서는 화면에 데이터를 출력하고 싶으면은 라이브러리에서 뭘 찾아요? 그것을 해주는 함수를 찾죠. printf를 찾아요. 객체지향에선 함수를 찾는 게 아니라 뭘 찾아야 돼요? 그것을 해주는 클래스를 찾아야 돼요. 클래스를 찾고 그 클래스에 뭘 생성해야 돼? 객체를 생성해야 돼요. 근데 보통은 이 표준 출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성 안 하고 시스템에서 생성을 해놓죠. C++은 그게 뭐예요? C, out. 자바는 여기 한 줄만 딱 설명하고 오늘 이 자바 설명 끝내고 잠깐 쉬었다가 제가 딴 얘기 좀 할게요. 시스템 대문자로 되어 있죠. 그럼 무슨 이름일까? 변수 이름일까? 함수 이름일까? 클래스 이름일까? 클래스 이름이에요. 우리가 관례적으로 C++는 안 그렇지만 보통의 언어들은 타입을 정의할 때 클래스 하나의 타입이라고 하죠. 스트럭처. 그래서 그거는 대문자를 써요. 시스템 대문자예요. 아웃 점 나오죠. 프린트 ln은 뭐가 나와? 가로가 나와요. 그럼 프린트 ln은 뭐겠어요? 프린트 ln은 가로가 어떤 식별자 뒤에 가로가 붙어. 그럼 뭐야? 함수죠. 함수는 정의할 때도 가로가 붙어요. 그렇죠? void f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부를 때도 f 부르죠. 그렇죠? 항상 어떤 식별자 뒤에 가로가 오면 요 식별자는 뭐예요? 함수예요. 그럼 얘는 함수예요. 프린트 ln은. 얘는 똑같이 소문자 시작했는데 가로가 없어. 그럼 얘는 뭐야? 변수예요.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클래스에 out이라는 변수가 있고 그 변수에 뭘 불렀어요? print ln이라는 함수를 부른 거예요. 그럼 이 out이라는 애는 뭐겠어요? 객체겠죠. cout과 같은 객체예요. cout. cout. C++의 cout처럼 객체예요. cout은 우리가 쓸 때 C++ 아시는 분은 이렇게 썼잖아요. cout. 이렇게. 그렇죠? 얘가 뭐예요? 얘가 뭐예요? C++에서. 안 배웠어? 안 배웠을 수도 있구나. 연산자예요. 연산자요. 덧셈, 뺄셈처럼. 근데 C++는 배우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연산자를 내 마음대로 정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자바는 연산자를 정의하지 못해.
연산자를 정의하지 못하면 cout도 만약에 연산자를 C 부분을 정의 못한다. 그럼 이렇게 썼을 거예요. 똑같이. print 이런 식으로. 뭐 강아지가 있다. dog D. 그럼 D.bark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것도 뭐 연산자를 점이 아닌 기본 점이 아니라 다른 연산자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헬로 월드라는 거를 콘솔에 출력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그걸 해주는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야 되는데 이 객체는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서 어디에 저장돼 있어요? 시스템이라는 클래스에 저장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system.out 이 객체를 가져다가 그 객체에 println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실행을 띵 누르면 요 밑에 헬로 월드가 나오죠. 콘솔. 이렇게 검은색 콘솔 창이 뜨지 않고 이 통합 환경에서는 요 아래에 콘솔 내용이 출력이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는 이렇게 검은 콘솔 창이 뜨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리다. 어쨌든 좀 느린데요. 오라클 자바는 이제 오라클 가서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이클립스는 이제 이클립스에 가서 다운 받으시면 돼요. eclipse.org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설치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거를 설치 잘 못하시면 2학년인 게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그렇죠? 안 되네. 이럴 때는 테더링 하면 돼요. 여기 이클립스 사이트예요.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딱 누르면 여러분들 64비트 컴퓨터가 문제에 따라서 64비트를 다운로드하면 쭉 실제 프로그램이 다운되는 게 아니라 설치할 프로그램이 다운되죠. 뭐 개발 환경이 이클립스만 있진 않아요. 요즘 더 인기 많은 게 뭐더라? 인텔리전트 하여튼 뭐 또 있고 얘네들 자체적으로 만든 넷빈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수업 시간에 그냥 저랑 친한 이클립스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클립스를 다운 되는 거예요, 지금? 오라클은 여기 오라클 사이트 하면 자바 SE 가면은 여기 보면 여기가 9이잖아요. 9 0.4
JDK 있고 밑에 가면 자바 SE8 업데이트 161, 162. 그럼 요걸 다운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뭐부터 설치해야 되냐면 얘부터 설치하고 나서 이클립스 설치하셔야 돼요. 어? JDK 다운 받고 이클립스. 그래서 자바 가서 다운 받으시면 돼요. 다운이 됐나? 맥이라 45.95메가. 나 테더링 했는데 돈이 좀 아까운데. 자,